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영상이네요. 음, 여러분들 앞에 그림 한 점이 지금 보여지는데, 이 그림은, 어,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이 모네는 1800년대 후반 프랑스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글쎄, 이 그림은 학창 시절에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좀 낯선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림을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잘 그려졌나요? 하늘, 여기에 이게 밴가요? 항구 같죠? 항구. 그 다음에 태양, 바다에 비친 태양 모습, 그 다음에 바다의 물결들, 그 다음에 바다를 거닐고 있는, 떠다니고 있는 작은 배들. 어떠세요? 엄청 잘 그려져 보이세요?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죠. 모네의 해돋이 인상 일출이라는 작품인데 대표 작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모네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스승 때문인데 이 외젠부댕 스승의 작품이에요. 스승께서도 그림을 제법 잘 그렸죠. 그래서 이 잘 그린 그림들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스승처럼 그림을 싶어합니다. 어떠세요? 아주 그래도 제법 어떤 프랑스 사회의 어떤 느낌과 1800년대 풍경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담고 있어요. 당시 이 외젠부댕이라는 스승 아래에 제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외젠부댕은 이런 1824년도생이고 이런 데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연안 도시들을 전전하면서 해경화라는 것은 바다 중심으로 바닷물이 있는 중심으로 풍경을 그렸다는 어, 화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네라는 화가의 스승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일단 부게로도 한번 우리가 볼게요. 네, 그 외젠부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스승이죠. 그림 정말 잘 그렸죠. 아이가 손에 한 손에 어떤 과일인지 열매를 들고 있고 이렇게 살포시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정말 아기 천사가 보이고 그곳에 정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아기 천사를 본 적 있어요? 날개 달린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네, 아이들끼리 서로 입맞춤을 하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부게로는 이처럼 아주 서정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렸는데,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이 작품 어떠세요? 이 작품도 대단히 서정적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아주 아름다운 형식 속에 좋다고 보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이, 이 소녀가 지금 몇 살 정도로 보이나요? 몇 세? 글쎄요. 한 20대, 30대는 아닌 것 같죠? 10대 소녀인데 이 아이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포도를 딴 것 같아요. 이 프랑스 하면 와인 하면 포도인데 아무래도 와인의 주산지다 보니까 늦 여름입니다. 초가을. 아직 여름이 채 물러나기 전 아주 뜨거운 햇살. 이 프랑스 와인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유는 보르도 지방. 햇살이 되게 강렬하고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과일이 맛있어. 그 맛있는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와인 하는 겁니다. 이 소녀가 이런 뜨거운 햇살 속에서 이렇게 포도를 따는 것은 어떻게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실제는 낭만적이지 않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림,
그림의 형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게 낭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사실도 그림입니다. 그럼 다른 이걸 이 모네라는 화가가 20살, 20대에 그린 그림 풍경입니다. 아주 잘 그렸죠. 너무 잘 그렸죠. 여러분들 아마 그림을 이렇게 잘 여러분들도 잘 그렸다면 아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나 보다. 꼭 미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모네는 매우 가난했고 얼마나 가난했냐면 다시 모네 특강을 할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못 살아서 아내가 굶어 죽게 되는 뭐 굶어 죽었다기보다는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너무 못 먹고 헐벗어 있기 때문에 죽게 돼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서 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병원을 갈 돈이 없어서 아들도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네가 아내가 죽고 방황을 하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진다. 당시 유럽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유행했던 시기에 그림에 장난을 치고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한 명의 예술가가 있었다. 장난을 치고도 그의 이름은 모네다. 그는 모진 지적,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굴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입니다. 장난친 것 같죠? 어. 당시 아까 스승을 얘기했던 한 명의 스승은 잘 그리는 법을 가르쳐줬고 한 명의 스승, 외젠푸댕이라는 스승은 진짜 자연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젊었을 때는 그 사랑해라 라는 게 잘 뭔지 몰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꿔진 모습, 물론 가꿔진 모습이 더 좋겠지만 화장기 있는 여자친구, 그 다음에 말끔하게 갖춰 입은 남자친구, 그것이 사랑의 전부이진 않겠죠? 씻지 않은 얼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까지도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요? 많은 화가들이 세상에 가장 보기 좋은 예쁜 장면을 그립니다. 그 안에 그 그림 속 안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더라도 그걸 무시한 채 예쁜 모습을 그리는데 진정한 사랑은 그 예쁘지 않은 것도 그려내는 용기 그리고 그걸 담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모네는 자연을 사랑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상주의는 이 모네를 인상주의 대표화가라고 하는데 인상주의가 뭐냐면 오늘따라 너의 인상이 참 더러워. 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니? 인상이 무슨 인상인지 아시겠죠? 표정, 감정. 자연도 표정과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난 친구, 사귀는 친구가 만약에 화났어. 화났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표정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듯 그림을 그렸던 모네는 같은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그리게 되고 국회의사당을 그린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당시의 유럽은 아까 얘기한 대로 되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지 않죠. 음. 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그리냐면 그걸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곳이라면 가장 예쁜 한 장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장면을 다 관찰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가장 예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진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모습을 다 사랑해주고 관찰해주는 겁니다. 당시의 평가는 아주 치욕적이었죠. 네. 가난 때문에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당시의 전문가들의 호평, 많은 사람들의 비판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 예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특히 칸딘스키라든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칸딘스키의 작품이에요. 네, 이렇게. 네.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예술가들이 알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네는 아내가 죽을 당시에 그림 한 점이 우리나라 돈으로 막 한 2, 30만 원 정도도 안 됐어요, 채. 근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2억, 당시에. 1800년대 2억. 당시에 한국 한양에 기와집 한 채가 1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10,000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걸 본 이유는 이걸 봐서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그림을 그리고 그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힘과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